우크라이나 출신 카시아는 영석한 두뇌와 외모, 환한 미소까지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여성이었습니다. 2014년 그녀가 우크라이나에서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이민을 갔을 때 법대생이었던 그녀는 우연한 기회에 마주친 한 사람 때문에 인생을 망치고 말았습니다. 큰 키에 날씬한 몸매, 뚜렷한 이목구비로 그녀가 미국에 도착한 지 몇 달 만에 카시아는 모델 계약을 했습니다. 28세의 나이로 늦게 시작한 모델이었지만 미국인들이 바라보는 또 다른 시선의 여성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영향력 있는 모델이었습니다. 그렇게 모델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가는가 싶었던 그녀는 조금 더 욕심을 내고 싶었습니다. 다른 분야에도 시도해보고 싶었고 다른 유명 회사들과도 접촉해보고 싶었습니다. 카시아는 우연한 기회에 2015년 헐리우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파티라는 행사에 초대되었습니다. 파티에는 너무도 유명한 영화 감독, 제작사, 작가들이 참석했는데 아름다운 미모 덕분에 남성들에게 인기가 많아 이곳저곳으로 불려다니며 인사하기 바빴습니다. 한참 인사를 다니던 중 최근 떠오르는 유망 영화 감독 겸 제작자인 블레이크 레이벨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레이벨은 파티장에서 그녀와 자연스러운 대화를 이어갔고 카시아는 그와 금세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두 사람은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바쁜 일정으로 사랑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했지만 그녀와 함께 다닐 때면 주위 사람들이 그녀의 미모를 보고 고개를 돌려 바라볼 정도라는 것을 알고 더 이상 고백을 늦추었다가는 놓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레이벨은 그녀에게 사랑을 고백하며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생활하기에는 아직 언어나 문화가 부족하긴 했지만 레이벨은 시간이 지나면 충분히 적응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레이벨은 가난한 농촌 출신 카시안과는 달리 금수저로 태어났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음먹은 것은 하지 못하는 것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레이벨의 아버지는 캐나다 부동산 재벌로 엄청난 부를 축적했고 어머니는 돌아가신 부모님의 수백억 재산을 유산으로 물려받은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레이벨이 막 성인이 되었을 때 부모님은 성격 차이로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레이벨과 동생은 두 부모 중 한 사람을 선택할 만한 힘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레이벨을 선택했고 아버지는 동생 코디를 선택해 살기로 했습니다. 부모님들이 서로 자녀에 대한 눈치를 보고 있는 동안 레이벨은 아주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었는데 아버지가 매달 용돈으로 18,000달러, 한화 약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의 용돈을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돈을 쓰고 다니다 보니 주위에 친구도 많아지고 크게는 아니었지만 그동안 하고 싶었던 영화도 취미로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09년 레이벨은 발드라는 영화를 제작했는데 너무 선정적이고 노골적인 장면에 충격을 받은 평론가와 관객은 혹평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영화를 계기로 레이벨은 더욱 자극적인 영화를 만들기로 결심합니다. 1년 후 그는 새로운 영화를 제작했는데 살인자가 살인에 대한 치료법을 찾기 위해 연구하는 심리학자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였습니다. 그 영화를 시청한 사람들은 너무도 잔인한 장면으로 현장에서 구토하는가 하면 후유증으로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그의 영화는 일반적인 수준을 넘어 혐오적인 장면들도 노골적으로 삽입하는 방법을 선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천장에 거꾸로 매달려 살해당했는데 목격자가 가까이 다가보니 매달려 있는 사람의
두피가 없어져 있는 혐오스러운 모습을 보고 담담해하는 모습이라든지 피로 얼룩진 아기 인형의 뇌가 벗겨져 뇌가 노출되는 모습으로 강한 후유증이 남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를 시청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제정신이 아닌 감독이라며 악평을 쏟아냈는데 레이벨은 관객들의 이런 충고를 전혀 신경 쓰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레이벨의 영화는 별 인기를 끌지 못했지만 영화업계에서는 신선한 작품을 추구하는 감독이라며 장래가 촉망되는 감독이라고 했습니다. 2011년 레이벨의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떠난 그녀를 안타까워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녀의 죽음으로 엄청난 부를 축적하게 된 사람도 있었습니다. 바로 레이벨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으로 어머니 재산 1200만 달러를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레이벨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그해 말 모델 아만다 브라운과 결혼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두 사람 사이에 아이가 생겼습니다. 결혼은 했지만 영화 사업에 한참 미쳐있던 레이벨은 집을 비우고 돌아다녔습니다. 집에 들어가지 않고 외부 생활에 적응하며 사람 만나는 재미로 살고 있던 그때 우연히 파티장에서 카시안이라는 여성을 만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때 레이벨은 사랑이란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눈에 반한 사랑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얼마 전 결혼했던 부인과 아이는 그저 그런 관계일 뿐이라는 생각을 한 것이었습니다. 레이벨은 사랑하는 그녀 카시안의 목소리를 듣고 있으면 숲속에서 속삭이는 새소리 같았고 그녀의 얼굴은 빛이 나는 광채로 똑바로 바라볼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아이를 낳은 지 채 한 달이 못 된 부인 아만다는 남편이 다른 여성을 사랑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레이벨을 떠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레이벨은 이미 그녀 카시안에 미쳐 있었습니다. 그녀 없이 산다는 것은 아무 의미 없는 인생이라 생각했습니다. 레이벨은 카시안의 사랑을 고백하며 청혼했습니다. 그러나 카시안은 레이벨이 이미 결혼한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제 막 1개월도 안 된 아들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카시안은 망설였습니다. 이 청혼이 싫지도 그렇다고 썩 마음에 내키지도 않았습니다. 아마도 멀쩡한 가정을 본인이 파괴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레이벨은 카시안에게 전 부인과는 이미 수개월 전부터 성격 차이로 별거를 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괜한 죄책감 같은 것을 느낄 필요는 없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전부터 두 사람은 이혼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카시안이 본인과 결혼한다고 해서 전 부인의 인생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카시안은 레이벨의 말을 믿고 그와 결혼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두 사람은 동거를 시작했고 결국 그녀는 레이벨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차일피일 미뤄지는 전 부인과의 이혼 서류는 카시안을 불안하게 했습니다. 어쩌면 애를 낳은 후에도 두 사람이 법적인 이혼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우물에 빠진 쥐꼴이 되어버릴 것이 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카시안은 임신한 배가 불러오자 불안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큰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레이벨의 남동생 코디는 아마추어 포커 선수로 활약하고 있던 중 러시아 마피아의 조직원에게 100만 달러라는 큰 돈을 잃고 빚지게 되면서 형 레이벨과 레이벨의 부인 등이 협박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레이벨은 카디안이 배가 불러 거동이 불편한 와중에도 하루에 수차례 관계를 요구했는데 몸이 안 좋다며 관계를 거절한 그녀에게
폭력과 폭언을 행사하며 성욕을 풀지 못한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레이벨은 카시안 몰래 세 번째 여자 콘스탄스 부카프리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2016년 3월 두 번째 부인 카디안이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카디안은 저왕절개로 아이를 출산했고 그녀를 돌봐줄 사람이 없자 우크라이나에서 어머니가 비행기를 타고 와 딸의 산후조리를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출산 후 몸이 불편했던 그녀와는 달리 세 번째 젊은 여자에 푹 빠져 사느라 집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레이벨은 세 번째 애인에게 또다시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으니 결혼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부인 카디안과 마무리할 테니 조금만 참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처음에 유부남인 줄 몰랐던 콘스탄스는 완전히 속았다는 억울함에 레이벨을 성폭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콘스탄스가 레이벨이 부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 관계를 거부했는데 레이벨은 강압적으로 그녀를 폭행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레이벨은 경찰에 구속되었고 누군가가 보석금을 내주어야만 풀려날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레이벨은 당당하게 카디안에게 전화해 보석금을 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의 이런 난잡한 생활의 실체를 알고 난 후 정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카디안은 레이벨과 정리할 것을 결심했습니다. 2016년 5월 23일 화요일 카디안은 어머니와 딸 유모차를 사기 위해 마트에 갔습니다. 한참 마트를 둘러보던 그녀의 핸드폰에 남편으로부터 메시지가 왔습니다. 카디안은 남편의 메시지를 보고 황급히 웨스트 할리우드에 있는 콘도로 가봐야 할 것 같다며 미안하지만 어머니 혼자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만약 지금 본인이 있는 곳으로 오지 않으면 딸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겠다며 알아서 판단하라는 문자였습니다. 어머니는 집으로 돌아간 후 딸에게서 아무런 연락이 없자 수차례 전화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딸은 전화를 받지 않았고 나는 어두워져 갔습니다. 어머니는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그녀의 핸드폰 위치를 추적해 헐리우드 콘도로 출동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콘도 현관문을 두드려도 인기척이 없자 문을 부수고 내부로 진입했습니다. 안방문을 잠그고 버티고 있던 레이벨은 경찰의 설득으로 방문을 열었는데 방 안은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침대 매트리스를 드러내고 침대 아래를 조사하던 경찰은 핏자국을 발견했습니다. 침대 시트를 조심스럽게 걷어내던 경찰은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한 여성으로 보이는 시신머리 윗부분이 벗겨져 있었습니다. 칼로 동그랗게 도려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측 얼굴 가죽과 귀가 도려내져 있었습니다. 경찰은 그녀를 덮고 있던 시트 커버를 전부 들어 올리자 그녀의 하얀 몸이 드러났습니다. 그녀의 혈액이 모두 빠져나가고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레이벨은 본인이 제작했던 호러 영화의 주인공이 되어 부인 카디안을 영화 속 살해되는 피의자로 만들어버린 것이었습니다. 레이벨은 현장에서 검거되었고 구금되어 조사하던 과정에서 경찰은 레이벨의 얼굴에 난 상처를 보았는데 그녀가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치며 얼마나 심한 저항을 했을지 짐작이 간다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조사관은 그녀의 사망 형태를 보고 아마도 남편이 그녀를 아주 극심한 고통으로 사망하게 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현장 욕실과 거실에서 발견된 그녀의 분산된 혈흔을 보고 6시간에서 8시간가량 죽지 않고 천천히 피를 흘리며 정신이 살아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콘도 쓰레기통 안에서 피 묻은 옷과 시트, 담요 등을 발견했습니다. 모든 증거에서 남편 레이벌의 지문이 검출되었습니다. 2018년 6월 시작된 이 사건의 재판은 레이벨이 무죄를 호소하며 변호사를 선임하자 법원은 쉽사리 판결을 하지 못하고 배심원단의 판결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배심원들은 3시간 만에 레이벨에게 유죄를 선고했고 2018년 6월 26일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2020년 4월 항소했으나 거부되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킬리였습니다.